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양시장이 거의 7개월 만에 이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정말 깜짝 놀라신 분들, 그리고 지금까지 참 우려가 크신 분들 계실 텐데요.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하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이 우리 증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어제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간단하게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두 가지 이슈가 좀 제 눈에 가장 띄었는데 첫 번째가 이제 ADP 민간 고용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고요. 또 두 번째가 트럼프 상호 관세가 위법 판결을 좀 대법원에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게 좀 약간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두 가지 다 증시에 뭔가 호재로만 작용할 수 있는 이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고용이 잘 나오면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이제 관세 노이즈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시점에서 이게 사라진다는 거는 미국 재정 적자만 좀 키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득보다는 실이 더 클 것 같은데 이사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해주실까요?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중요한 지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ISM 서비스업 지수였거든요. 네. 방금 그건 빠지신 거 빼먹은 것 같고 ADP 고용 지수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한 지표가 발표가 됐었는데. 그렇죠. ISM 서비스 지수가 이제 기존에 50에서 52.4로 증가세가 나타나서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신규 주문도 늘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업 활동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일단 수요가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요. 네. 반면에 이제 고용 지수는 좀 위축이 됐고 수주 잔고도 지금 거의 역대 한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인 상태고 물가 지수가 이제 22년 10월 이후로 최고치 70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관세라든가 그런 셧다운 이슈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에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이제 법원이 제동을 건다 그러면은 뭐 일부 심리적인 완화는 있겠지만은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좀 부과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플랜 B가 있어서 기업들의 이제 가격 상승 압력은 계속 지속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가 지수가 올라가니까 국제 금리도 상승하고 이제 달러화도 강세 흐름이 일어났는데 ADP 고용 지수가 이제 42,000건 증가가 나왔고 그런데 증가가 나오긴 했는데 이 안에 자세히 들어보면 대부분 대기업과 무역 운송 이쪽에 집중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42,000건 증가인데 대기업에서 고용을 증가한 게 이제 74,000건이라서 거의 다 다른 데는 마이너스였던 거고 그리고 무역 운송에서만 47,000건 증가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말 쇼핑 시즌 다가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요 대비해서 대규모로 이제 대기업들이 상품을 주문한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3분기에 한국에 다 도착했으니까 관련된 이제 물류가 증가를 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관련된 고용 증가하고 그리고 온라인 쇼핑에 대비해서 이제 배달 인력들을 일시적으로 채용을 하면서 이제 고용 건수가 그래서 올라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용 지표도 올라가고 물가도 상승하니까 지금 금리도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 그리고 어제 중요한 시장을 보면은 어쨌든 낙폭 과대에 의해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다시 바이더 딥이 생겼고요. 그렇죠. 그리고 마이크론과 엔비디아의 주가 흐름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8% 이상 장중 10% 급등세가 나타나는 반면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상승세가 나타나다가 여전히 AI 버블 논란 때문에 매도가 나오면서 하락전을 했는데 마이크론은 AI 버블과 달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높단 말이죠. 네. 지금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HBM4에서 진력이 좀 떨어지더라도 주가가 계속 신고가를 사상치고 갔던 이유 자체가 레거시 반도체, 낸드, 디램 이런 쪽이 가격이 급등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지금 전적 대출 안 준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그대로 지금 시장에 녹아나고 있어서 그래서 엔비디아는 최근에 주가 부진한 반면에 레거시 반도체 관련 기업들은 굉장히 폭발적인 상승세가 여전히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국내 시장에도 그대로 좀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 관세 관련 이슈는 뭐 이게 충분히 우회 루트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해주셨고 또 고용 지표도 헤드라인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잘 나온 것 같지만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부 항목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경계감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제 우리 시장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 텐데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오전 양시장에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근데 또 보니까 니케이도 장중에 거의 5% 가까이 빠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더라고요. 이 나스닥이 2% 빠진 것 치고는 좀 과한 것 같은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훨씬 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 그렇죠. 국내 증시가 뭐전 세계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올랐고 10월부터 최근에 이제 10월 달에 그 1일에 지수가 3,455포인트에 마감이 됐는데 11월 4일에 4,226포인트 찍었으니까 단번에 그냥 뭐 한 22% 상승해버린 거예요. 네, 그렇죠. 한 달 만에. 한 달 만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하락은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뭐 놀랄 일은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는 저런 사이드카 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어제도 아랫골이 많이 그 대장주 중심으로는 낙폭을 회복을 했고 SK하이닉스 아랫골이 많이 말아 올리지 않았습니까? 장중에 거의 보합 부분까지도 올라갔었던 것이고요. 이제 시장 하락은 뭐 미국 증시와 비슷하게 그 AI에 대한 그 밸류 부담, 뭐 버블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고 또 금융가에서도 그 팔란티어라든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마이클 버리가 숏쳤다고 공매도 쳤다고 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고 AMD도 실적 발표 이후에도 좀 주가가 밀렸었고 AI가 많이 묻어나 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좀 밸류에이션 부담 또 좀 추가 상승 어렵다는 이유로 위기감도 있으면서 골드만삭스라든가 모건 스탠리 쪽에서도 미국 증시 한 10% 조정 나올 것 같다 이런 경고가 나오면서 이제 심리적으로 차익 매물이 차익 매물 나왔던 것이고 그게 이제 국내에서도 그 작용했고요. 셧다운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계속 올라갔고 다만 이제 최근에 다시 그 12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실성, 불확실성이 다시 생기면서 여기에 대한 뭐 그 차익 매물도 나오는 거죠. 기존에는 12월 달은 금리 인하가 확실하다고 봤는데 지금은 대략 한 56% 정도의 확률로 인하할 것으로 좀 떨어졌습니다. 보다 보니까 약간의 부담 정도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외국인이 이틀간 5조 이상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그 지수 그러니까 방어업종 빼고는 그 많이 올랐던 종목들 차익 매물이 나왔던 것이고요.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들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 차익 매물을 보시는 게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조선주들은 실적 발표 이후에 대거 차익이 나온 거고 에이펙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종목들도 끝나니까 차익 매물이 나온 거거든요. 시기가 딱 맞물리긴 하네요. 자연스럽게 이제 그런 거고 SK하이닉스 투자 주의 걸렸습니다. 이제 이게 향후에 이제 투자 경고까지도 나올 수 있다 보니까 그 타이밍에서 차익 매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그 일정 그 하이닉스가 더 추구한 거는 그 펀드에서 그 SK하이닉스 편입 비중 10%가 제한인데 이게 12%까지 늘릴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시총이 나왔는데 그걸 초과하니까 비중을 자연스럽게 축소하는 과정에서 매물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그 외국인들이 하루에 이틀 만에 5조 팔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정도면 뭐 패닉셀 아닙니까? 비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데 왜 그런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외국인들이 10월 1일부터 어제까지 선물을 약 8조 원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8조 원이요? 그리고 누적으로 7조 4,300억 정도를 매도를 했는데 같은 기간에 주식 선물은 5,242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에 이제 그 선물업체 동시만기일이 있는데 외국인들이 합성 포지션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코스피가 장중 6.15% 하락했다가 2.85% 하락 마감으로 했는데 4,000을 지켰습니다. 4.4포인트, 4.4포인트 정도에서 마감이 됐고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1일부터 기준으로 해서 최고가까지 대략 22%의 지수가 올라왔는데 외국인이 지금 선물 매도 누적이 7조 4천억이었잖아요. 크네요. 지금 대규모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옵션에서 그 지금 하방에다 지금 베팅을 한 상태입니다. 일정. 대략 지금 BEP가 3,700원 라인인데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너무 급등해 버린 바람에 지금 그 합성 포지션, 그 선물 옵션 합성 포지션으로 손실이 6,371억이에요. 어제까지 현재. 쉽게 말해서 물려 있는 그런 대규모 물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더 팔기에는 좀 부담스러워. 좀 어느 정도 한계치에 온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물보다도 그 현물을 팔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현물로 눈을 어떻게든 눌러야 돼요, 지금. 그래서 12월 그 선물 동시만기일까지는 코스피 지수를 좀 눌러놔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졌고 계속 위에서 물타기 하면서 지금 BEP를 3,700, 3,800, 3,900까지 이게 끌어올려서 소위 물타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실을 최소화하거나 어떻게든 이익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이고 어제 장마감 이후에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HBM4 납품을 단가를 50% 이상 협의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면서 하이닉스가 약간 반응을 했고 외국인들에 의해서 장중에 선물을 5천억 이상 매도하다가 마감 끝나고 보니까 533억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선물 매도가 더 쉽지 않아요. 반응이 좀 빨리 왔네요. 하이닉스가 지금 워낙 지금 세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AI에 대한 밸류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조정을 받았지만은 국내 증시도 이게 반응하지만 지금 삼성전자 특히 국내 반도체 종류 올라가는 종목들이 그 전에는 AI에 대한 그
기대감으로 하이닉스의 독주를 했지만은 그쵸.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 반도체에 대한 슈퍼사이클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밸류체인 전반으로 다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도 보면은 그 PCB 업체들이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지 않으면 주가가 실적이 안 나오는데 뭐 대덕전자, 심택 그동안 굉장히 그 실적이 안 좋았던 네. PCB 기판 업체들마저도 신고가 흐름이 나타나는 것들이 이게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왔다는 것들이 말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어제 조정은 외국인들이 그 지금 포지션상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과도한 상승에 의한 그 과열을 시키는 정도의 조정 성격이었고 이게 추세를 전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물 시장에서 외인들이 이제 발생한 대거의 손실을 이제 현물 시장에서 좀 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대거 투매가 나왔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확실하게 이제 모든 게 맞아 떨어지네요. 또 하나가 이제 시장의 화두가 이 뉴스에서 많이 나왔는데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그 괴리율이 20년 만에 최다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는 좀 쉬어가고 코스닥 장세가 11월 달에 펼쳐질 거다 기대가 나면서 10월 31일부터 이제 그 바이오 쪽의 종목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급등세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흐름인데 이게 또 빨리 반영되다 보니까 원래는 저도 11월 달 전략을 코스피 쪽에 비중을 줄이면서 코스닥 150에 들어가는 시가 상위 종목 위주로 지금 미리 선추면을 해놓고 그쪽에 베팅을 하고 있었는데 그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너무 급락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동안 뭐 담지 못하셨던 분들도 이거 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어서 투트랙으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현대차 이런 그 깐부 동맹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애들은 이번에 관심을 잘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어제장에 좀 강한 이유도 그런 거 관심 가지시고 그 11월 달 코스닥 장세 대비대로 하시는 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비슷하게 키높이를 해준다면 뭐 그만큼 더 좋은 게 없겠죠. 또 이어서 코스피도 이제 완전하게 추세가 꺾인다기보다는 이제 외인 수급이 다시 돌아와 주냐 이게 문제였는데 말씀을 들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빠른 속도로 다시 좀 돌아와 줄 것이다. 이렇게 좀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어서 추가적으로 AI 버블론에 대해서 뭐 아까도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지만 뉴욕 증시에서 또 얼마 전에 그 빅쇼트 주인공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두려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뭐 어제 마이크론은 하락분을 완전히 만회하고 신고가를 또 경신했지 않습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도 좀 비슷한 흐름 보일 것이다.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아마 SK 하이닉스가 반응이 좀 빠를 것 같고요. 어저께 삼성전자가 21선이 깨지면서 거기서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SK 하이닉스는 11선이 깨지면 거기서 좀 저가 매수가 빠르게 들어왔거든요. 거의 8% 넘게 하락하다가 거의 보합까지 쫙 장중에 거의 보합 부분까지 올라왔다가 마이너스 1% 끝났는데 아마 시간 외에서는 또 그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그 HBM4 공급바가 50% 이상 인상에 성공했다. 50% 이상 성공했다는 게 보도가 나왔고 시장 예상치보다도 한 10% 이상 상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500 제품당 $500 중반대로 알려졌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등 그 경쟁사가 진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HBM 시장에서의 그 독점적인 지위가 유지됐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 골드만삭스에서 SK 하이닉스에다가 그 매도 리포트를 낼 당시만 해도 내년에 ASP가 떨어질 거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그거를 다 불식시키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대 실적을 거의 그냥 예약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이제 하이닉스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글로벌 그 AI 인프라 확대로 인해서 이제 그 HBM4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지만은 지금 반도체는 거기에다가 그 범용 D램부터 낸드까지 가면서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그 실적이 그대로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냥 온기가 돌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내년 하이닉스 뭐 분기 영업이 15조 이상 나올 거라는 전망도 지금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어서 업사이드가 상당히 많이 열렸다고 생각 들고요. 삼성전자 제가 이제 증권사들 영업이익 추정치 하이닉스도 보니까 내년도에 삼성전자 영업이익을 75조 그리고 27년에는 80조 정도 평균으로 컨센서스가 되어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내년에 68조 최고치가 노무로에서 99조도 불렀습니다. 그리고 27년도가 평균으로 하이닉스가 74조 정도 영업이익을 추정하고 있는데 노무로에서 128조를 불렀어요.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이게 편차가 좀 되게 심해. 하이닉스 유독 편차가 더 심한데 대체로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어서 전반적으로 자칫하면 시가총액이 상위 바뀔 수도 있는 있습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코스피 1, 2위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뭐 정말 엄청난 만약에 지각이 진짜로 나올 것 하이닉스가 같은데요. 네. 그 27년도에 128조 나오고 삼성전자가 80조 나오게 되면 시가총액 그렇죠. 순위 분명히 바뀔 그냥 수 뒤집힐 있겠죠. 수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런 이슈라서 어쨌든 삼성전 하이닉스는 26년, 27년도 영업이 이 정만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게 지금 증권가의 예상이고, 네.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이제 그 삼성전자 특히 SK 하이닉스는 H밴 시장 이 시장을 선점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나 마진율이 굉장히 높게 책정됐고, 특히 네. 이제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 마이크론도 다 같이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경쟁사가 들어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단가 떨어질 걸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하이닉스가 더 강할 것이고요. 메모리가 지금 쇼테지 상황은 HBM4, HBM에서 웨이퍼를 늦게 내면은 캐파를 다 잡아먹어서 레거시 반도체 투입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공급이 부족하면서 쇼테지 상황이 벌어지고 신규 캐파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익은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서요. 가격은 점점 오르고. 전략을 드리면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는 고객분들한테 삼성전자를 98,400원에서 98,600원에서 매수하시라고 의견을 드렸어요. 98,400원이요. 네, 그때 매수를 들어갔습니다. 네. 저희도 추가 매수를 했고, 네. SK하이닉스도 제가 들어간 가격대가 27만 원에서 34만 원대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네. 어제 LXT에서 매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58만 원에도 들어갔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올해 기준으로 퍼가 11배고요. 내년 기준으로 퍼 8배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싼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증시에서 가장 싼 반도체 기업이라니까 정말 다시 한번 좀 새롭게 좀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뭐 지금 현재 뭐 신규 투자자나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현금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야 한다. 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고객 예탁금 86조고 신용 잔고 25조인데 그 고객 예탁금 대비 신용 잔고 비율이 29.34%, 네. 30%안 되죠. 물론 이제 이게 옛날에 달라요. 이게 이제 좀 특정 종목에 산업에 쏠려 있기도 그렇죠. 하고 해서 원래 30% 이하는 바닥이고 40% 고점이고 35% 넘으면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유동성은 지금 충분히 있다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팔아는 것보다 네. 어떤 많이 어저께 조정받은 종목들은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외국인들 포지션상 지금 주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 그걸 노려서 그동안 담지 못했던 주도주들은 담을 수 있는 절의 기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종목은 엔비디아 깜부 동맹 관련 4기업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엔비디아 깜보 동맹 관련 4기업들 저점 매수의 기회이다. 이제 드디어 어제 급락에 대한 미스테리가 완전히 풀렸습니다. 좀 안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창환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